코이카멘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 코이카멘 IYS 4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송인엽입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멘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IT에 대하여 특히 2010년 1월 10일에 발생한 미중유의 대지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IT의 지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원조를 받는 후진국, 수원국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것도 모범적으로 원조를 공유하는 나라로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해 즉 2010년 1월 1일에 OECD 경제개발기구의 상임위원회인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즉 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DAC는 경제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원조를 제대로 수행하는 나라들만 가입할 수 있는 진짜 선진국 클럽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IT 지진에 신속히 대응해서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2010년도 1월 10일 날 밤 11시 40분에 사무실에서 잡무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여 샤워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CNN 화면을 켰는데요. IT 수도 포르토프랑스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수십만 명이 매몰되고 그런 자막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지진, 수십만 명 매몰이라니. 또 우리 서울의 협력단 본부의 인도적 지원실이 밤잠을 못 자겠구만. 제가 에티오피아로 근무를 오기 전에 협력단 보직이 인도적 지원실장이었는데 당시 중국의 쓰촨성의 대지진과 미얀마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해서 2달여나 밤잠을 못 자며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고생한 기억이 제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지진 다발 지역으로 제 머릿속에는 IT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더욱이 IT는 독재자 드발리에가 1986년에 프랑스로 쫓겨난 후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채 되풀이되는 그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유엔이 군대를 2004년에 해산시키고 유엔군을 파견한 치안이 불안한 나라인데 또한 최빈국으로 국민들이 지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나라인데 제발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일단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CNN에 계속 비치는 IT 지진의 실상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수의 모든 주요 건물이 무너졌고 대통령은 행방불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매몰되었으며 더욱이 UN IT 안정화 지원단이 회유하던 그 UN 건물도 무너져 헤디아 나비 UN 단장이죠. 지원단장 UN 사무차장급입니다. 바로 반기문 총장님 바로 밑에 있는 헤디아 나비 총장을 비롯해서 UN 고위관비 34명이 현장에서 다 압사되었다는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텔레비전에서는 IT의 참상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고 화면에 비친 IT의 수도 포르토프랑스는 아비규환 지옥 그 자체였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무너진 건물에 깔린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이재민들의 참혹한 모습이 비쳤죠. 수십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라니
인구 불과 1000만 명인 나라에서 굶주린 시민들이 슈퍼마켓에 난입하고 드디어 미군 해병 4만 명이 급거 출동해 가지고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너무나 질서가 없으니까 식량을 헬기로 비상식량을 투하하고 그런 화면도 비쳤습니다. 급기야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IT를 방문해서 유엔 직원 34명의 사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유엔에서 긴급 지원을 시작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마다 특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국제협력단 등 우리나라 대응은 이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와 무사원조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 협력단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지지 발생 3일 만에 IT에 100만 불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15억 불, 우리는 100만 불인데 15억 불, 일본은 8천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죠. 사실 협력단은 1991년에 창립적 원조 공여국 체제를 형식상 갖추긴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원조 규모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 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도 그랬지만 1인당 부담하는 규모도 또 국민 총생산에 대한 비율도 그랬습니다. 그때 선진국 OECD 평균은 자기 나라 국민 총생산의 0.35%를 원조에 충당했으나 우리나라는 그의 4분의 1인 국민 총생산액의 0.0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당시 청와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두 달 전에 2009년 11월 25일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핵심 전문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 다크에 간신히 가입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협력단으로서는 연초에 예산이 이미 각 분야에 확정된 후라 100만 불 지원도 버거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추후 예산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코이카를 설득해서 코이카는 10배 들어서 1천만 불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긴급구조단 1급 대원들을 중심으로 40명을 선발해서 일주일 만에 또 의사, 간호사, 병료사, 약사 그런 사람들을 해서 80명을 2주일 만에 IT에 긴급 의료단을 도착시켜서 지진 피해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IT가 멀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발빠른 조치였지요. 그 후 인명구조의 소위 황금시간 골든타임이 지나서 한 3주일 만에 긴급구조단 1급 대원들을 철수시키고 긴급의료단은 약 11주 현지에서 봉사한 다음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단을 2010년 4월에 파견하고 그들의 건의에 따라서 지진으로 무너진 IT의 전력 긴급 복구를 위하여 레오강과 수도 포르토프랑스 소나피 공단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8천만 불을 지원을 하면서도 일본 국제협력단 사무소 설치를 고려치 않고 있었지만은 우리 협력단은 청와대의 강력한 요청으로 외교부,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IT의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천만 불로 지원 규모를 10배로 늘렸지만 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였기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우리 협력단 직원이 치안이 위험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다크 개발원조위원회 신흥 가입국으로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한 것이죠. 협력단은 4월부터 IT 사무소장 공모를 시작했지만은 무정부 상태에 치안이 불안하고 여진이 계속되고 생필품마저 없는 IT에 가겠다고 자원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도 공모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 다크 신규 회원국으로 지구촌 어려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IT의 공병부대 주축인 단비부대를 파견했는데요. 초대 부대장의 김수성 대령, 휘하 장병 240명을 유엔군의 일원으로 2010년 2월 28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사흘 말쯤 직접 IT를 방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대통령 방문 준비를 위해서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4월 초에 아이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IT 대통령을 만나고 외무장관을 만나고 UN IT 안정화 지원 단장들을 면담하고 돌아갔죠. 또한 외교부 본부의 권혁은 과장과 주 도미니카 대사관의 최원석 참사관 등이 IT에 파견돼서 5주 동안 대통령 방문을 철저히 준비했어요. 근데 천안함 피격이라는 6.25 이후 가장 충격적인 도발로 인해 우리 대통령의 IT 방문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IT를 방문해서 그 참혹한 현장을 방문했다면은 2008년 5월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스촨성 지진지역 방문해서 유료한 것과 또 2011년 4월에 일본 쓰다미 지역 방문하에서 유료했던 것, 그것이 2011년 7월에 또 에티오피아에서 3일간 있었던 6.25 파병에 대한 에티오피아에 대한 보훈 차원의 이명박 대통령의 봉사활동과 연관되어 가지고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더욱 강렬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아쉬움이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IT 지진 피해 소식은 국내에서도 연일 보도되었고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의 종교단체와 더불어 한국적십자사와 사랑의 열매 등 NGO의 모금 활동도 놀라울 정도로 국민들이 성원을 보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300억 원이 넘게 거쳤죠. 2,500만 불이 거쳤으니까요. 지금까지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모든 NGO 지원액은 우리 코이카 지원액의 20% 미만이었는데 IT에는 코이카의 3배 가까운 지원액을 NGO가 담당하게 됐어요. 놀라운 우리 시민사회의 성장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실로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월드컵 4강 진출 그리고 끝없이 이었던 그 붉은 악마의 응원은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후 2010년 6월에는 적십자사의 이재승 과장과 김재일 과장이 나왔고 월드비전의 강도욱 과장, 굿네스머스의 권기정 부장, 국제기아대책국의 한성 부장과 이철희 과장, 소중한 사람들의 김용수 부장과 송현숙 과장, 해피나우의 전동석 고문과 박원영 총장, 동서문화교류회의 이교자 지부장, 굿피플의 김올림 소장 등의 NGO와 각 개별 종파까지 합치면 15개 NGO에서 봉사자들을 IT에 직접 파견하여 각종 구호사업 및 재건사업에 코이카와 힘을 잡고 같이 했습니다. 주 도미니카 대사관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는 사실 1984년에 상주공항이 설치돼서 양태규 대사님께서 기반을 닦았었는데 그 후에 우리의 유한사정과 또 외교부 직원들이 너무나 열악해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근무하겠다고. 그래서 상주 공간이 1991년에 철수하고 멕시코 대사관에서 하다가 이웃나라인 도미니카 대사관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IT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고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는 국토 면적이 28,000평방킬로미터로 남한의 4분의 1에 인구 1천만 명으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UN 창설국으로서 한국 전쟁 때 우리에게 의료물자를 지원해준 전통적인 의방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미니카어는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어떤 면에서 서로 우호적이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IT가 19세기에 도미니카를 침범해서 22년을 통치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로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IT에는 미국의 관세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섬유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또한 이 나라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지진 당시 윌비, 파시픽 스포츠 그런 6개 봉제업체가 진출하여 우리나라 기술자 40여 명이 파견되고 IT 현지 노동자 1만 명을 고용해서 그 나라 총 수출액의
2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진 이후에는 주식회사 세아 상혁이 2만 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IT 북부지에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도 5,600만 불을 투자해서 수도 포르토프랭스 전력의 25%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를 2011년도 1월 13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특히 건설 도중에 발생한 지진 와중에도 큰 피해 없이 공기를 제때에 맞춰 완공함으로써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IT에 지진이 발생한 후 우리 교민 50여 명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자 외교부는 즉시 관할 공무원인 주도민사관 직원 중에서 한 명을 IT로 급파하여 교민 생사를 확인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에서는 누구를 보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IT 상황은 예측 불허였기 때문이었지요. 여진이 계속되고 시야는 극도로 불안하고 생피법은 품귀 상태였지요. 그래서 외교부 본부는 출장 결정만 하고 누구를 선임할까지는 도미티가 대사에 일임했습니다. 그러자 강성주 대사가 스스로 출장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사는 코이카의 IT 특별 지원 업무, 수많은 NGO의 협력 업무와 기타 외교적인 종합적인 업무 처리 등 때문에 사령탑으로서 공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장자 후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어서 차석인 최원석 참사관이 또 IT 담당 영사인 이현우 서기관이 서로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장을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최 참사관은 공관의 차석으로서 대사를 대신하여 자기가 현지에 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출장을 가겠다고 했고, 이현우 서기관은 IT 담당 영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가겠다 해서 강성주 대사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 결정토로 가였고 결국 최원석 참사관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즉시 최원석 참사관은 유서를 작성하고 공간에 맡기고 그 길로 집에 가서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가족 예배를 마치고 2살배기 막내를 꼭 한번 안고 바로 송중건 코이카 봉사단원과 함께 육로를 이용해서 IT로 출발했습니다. IT는 지진으로 공항이 다 무너져서 폐쇄되고 육로만 겨우 소통됐는데 탈출하는 난민과 밀려드는 국제 구호 기구들의 차량으로 일대 아수장이 되어 입국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차관과 송단원은 국경 근처에서 탈출하는 우리 양희철 일비 법인장 등 교민들 20명을 조화하여 20명의 생산을 확인하고 보통 4시간 만에 걸리는 거리를 15시간을 걸쳐서 포르토프랑스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최 참사관과 송단원은 쉴 틈도 없이 바로 명예총사인 조지 망고네스의 추천으로 현지인 한 명만 안내자를 대동하고 비상망에 깃든 주소를 찾아서 생사를 확인을 한 명씩 해나갔습니다. 물론 지진으로 시내 전역은 전화가 불통이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민들은 밀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개인 자영업자 서광석 사장 한 명만을 제외하고 모든 우리 교민들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공장 문은 닫혔지만 다행히 사망자나 큰 부상자는 없었죠. 그러나 서광석 사장은 다음 날에도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 언론에도 서광석을 제외한 교민의 안전이 확인되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광석 사장은 우리나라 봉제업체 DP의 현지 법인장으로 12년 전에 IT에 처음 입국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교환들이 그를 납치하고 50만 불을 요구했지만 협상을 2달간 해서 3만 불을 주고 겨우 풀려난 적이 있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도 크게 대서특필되었어요. 아무튼 최차성과 송단원이 그 서광석 사장을 끈질기게 수색한 결과 마침내 그 다다음 날 밤 10시에 극적으로 서광석 사장을 찾아 감격에 포옹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민들은 30만 명이 일순간에 목숨을 빼앗긴 그 아스라장 포르토프랑스 지진에서 사망자나 큰 부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죠. 1차 업무인 교민 생사 업무를 마친 최참사관과 송단원은 서광석 사장대교 2층을 임시 대사관 사무소로 사용하고 본격적인 대민 지원 업무를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IT의 한인 교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대사관의 후원으로 한국 교민회가 창립이 되고 초대 회장에는 백삼숙 목사님이, 사무총장에는 서광석 사장이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조원석 참사관과 송중근 봉사단원은 국제협력단의 긴급고대와 긴급의료단 파견 문제, NGO 지원 업무, 타국 지원 업무 등을 하느라고 또 긴급 도착한 단비부대의 지원 업무 등으로 정신이 없었고 더위와 싸우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잘 시간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코이카의 구호대와 의료단이 도착하자 이들의 지원 업무에 대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는 코이카 대원들이나 NGO 봉사대원들이 하나같이 훗날 저에게 생생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참 공무원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최 참사관과 송단원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술은 전혀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여기에서 밝히는 것은 한 가지 웃지 못할 사건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갑자기 2010년 1월 말에 MBC가 한국의 봉사자들이 IT 지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을 지원하는 외교관 최참사관과 송단원은 시원한 곳에서 맥주만 마시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보도에 외교부는 깜짝 놀랐고요. 우리 국민들은 분노했지요. 그리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람이 하나같이 최참사관과 송단원의 훌륭한 근무자세를 증언하였고 방송에 비친 그 맥주는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것으로 밝혀져 MBC의 명백한 오보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MBC는 며칠 후에 사과방송을 내었죠. 다행이었지만 사과방송을 못 본 시청자들은 대사관과 외교부를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것도 공주파 방송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MBC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최참사관과 코이카 송단원의 활력으로 코이카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NGO 봉사대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봉지업체들이 시즌 후 2주일 만에 공장문을 열고 피해 복구를 시작하는 데에도 이 두 사람의 수고는 컸습니다. CNN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언론들은 IT 강진 후 한국 봉지업체들이 제일 먼저 공장문을 열고 피해 복구를 시작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근면성과 도전정신을 앞다퉈 보도했죠. 제가 6월에 현지에 IT에 도착한 이후 면담한 IT 상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께서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인을 높이 평가하고 저에게 또 한국 정부에 깊은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2010년 1월 12일부터 7월까지 코이카는 물론 종교단체를 포함한 20여 개 NGO들이 IT 지진 피해 긴급 대응차 쉼없이 밀려왔는데 공항이 폐쇄된 상황이라 모두 도미니카 육로로 이동하였습니다. 도미니카가 원조물자 통리였기 때문에 모든 지원 업무를 주 도미니카 대사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만난 NGO 봉사자들은 한결같이 대사관 직원들과 코이카 직원들에게 고마워하며 그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체로 훈장을 줘야 한다고,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 당시 진두지휘했던 강성주 대사, 최원석 참사관, 정명직 서기관, 이현우 영사, 이행석, 이세돌 공관 행정관, 그리고 코이카 권경희 소장과 김경민 과장, 코이카 송중근 봉사단원, 이분들이 IT 지진중에 피어난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그대들이 있었기에 코이카도 우리 NGO도 지진으로 무너진 IT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한국의 우정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들이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응원입니다. 그럼 월요일 4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